욕망은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살인의 이유다. 돈에 대한, 사람 또는 애정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 인정받거나 과시하고 싶은 욕망. 한 사회가 이런 욕망을 얼마나 당연한 것 내지는 중요한 것으로 여기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 것이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김세정 작가의 책 트와일라잇 살인자들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저는 진행을 맡은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은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덕질하는 덕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제가 저번 주말에 운동하면서 저희 업로드된 책플릭스 방송을 쫙 몰아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전엔 안 들었어. 그 전에 올라온 건 그 전에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운동할 때 약간 노동요처럼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깔때기 너무 한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남이 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내 귀에도 괜찮은데? 이러면서 되게 자아도 취하면서 운동이 잘 됐어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댓글 많이 남길게요. 같이 만드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있다. 덕PD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니, 뭐 이제 지금 6월 됐잖아요. 네. 6월 돼가지고 이제 집안일 하면서 여름 옷 꺼내야 되고 뭐 아. 에어컨도 다시 청소해야 되고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저희가 저번에 저희끼리 수다 떨었던 방송에서 트위터 계정에 얽힌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복구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어찌 건가요? 된 일이죠?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뭐지? 새로 이제 계정 와서? 만들어서 열심히 어. 활동을 이미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트위터가 그때 제가 방송에서 절대 복구 안 된다 약간 이런 후기를 받다 그랬잖아요. 네. 민증을 인증하니까 해주기는 해주더라. 뒤늦게라도 네. 해주더라. 한 2주 정도? 2주, 3주 걸린 것 같아요. 네, 깨알 참고하셨으면. 정보,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세요. 네. 책디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에 좀 활자 중독과 영상 중독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이 들 정도로 책플릭스 때문에? 뭔가를 안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 프로그램, 이 팟캐스트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찾아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착에 이은 중독까지 나왔어요. 네. 유일하게 있어 보이는 중독이에요. 활자 중독. 문제적으로 들리지 않는. 네,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해야겠어요. 네. 네, 오늘은 주제를 하나 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책과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영화관 옆 도서관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죠.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 수업입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아마 가장 핫한 드라마로 1, 2, 3이 쭉 순위별로 나오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간 수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드라마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내일은 이 드라마와 함께 보면 좋을 다른 작품들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프닝 멘트에 대한 감상부터 잠깐 나눠볼게요. 오지님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욕망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목숨은 나한테 어떤 욕망과 비견될 만큼 어떻게 보면 내 목숨은 나한테 되게 본질적인 거지만 타인의 목숨은 나한테는 비본질적인 것일 수도 있구나. 목숨이란 게 대체 뭐길래 남의 목숨은 뭐길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목숨을 도구 삼아서 내가 이루는 목표를 이룰 만큼 그렇게 더 중요한 목표가 있나 과연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생각나는 게 있으면 있으면 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있을까 무서워서 생각해봤는데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네. 생기면 말해주세요. 미리 말해달라고? 조심하세요. 피하게. 미리 말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인간 수업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뭔가 자기의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범죄로 확장을 해봤을 때 어떤 욕망이 범죄까지 저지르게 할까? 그렇죠. 사실 어떤 범죄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 수업에서도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이벤트를 좀 골라봤고요. 책디는 혹시 어떤
저는 그 사회가 이 욕망을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말에 너무 공감이 됐는데요. 이제 어쩌면 사회가 안정적이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만하게 욕망을 각자가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바운더리가 돼야지 범죄율이 낮아지고 살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는 인간 수업을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덕 PD가 스포일러 없는 선에서 네. 그 선을 잘 지켜주시면서 제가 네. 끊어드릴게요. 스포일러다 싶으면. 그러니까요.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최대한 빠르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4월 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작품이죠. 그래서 범죄 드라마고 10대를 다룬 하이틴물이라고 네. 분류할 수도 있고요. 주인공은 오지수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오지랖 넓은 오지더라고요.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성적은 다 1등급이고 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성실한 학생. 공부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뭔가 학생부에 불려가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런 네. 학생이죠. 아싸예요, 아싸. 근데 알고 보니 이 오지수라는 학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조건 만남 성매매를 중개하는 포주인 거예요. 반전이죠. 자기는 경호업자라고 주장하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면 구매자가 나타나면 이게 다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판매자를 연결을 해줘요. 근데 혹시 이 구매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이러면은 그걸 해결해주는 경호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 경호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조금 뭔가 이제 힘 좀 쓰는 맞아요. 사람이 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조연으로 최민수 씨가 연기한 이 실장이라는 분이 나오고요. 이걸 왜 하냐? 왜 학생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느냐?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뭐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도박 중독이고 어머니는 이제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그런 아버지와 살 수 없어서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돈 벌면서 살아가는 소년 가장이 있어요. 이게 한 명의 주인공이고 여주인공은 백율이라는 학생이죠. 이 학생은 성적은 탑이에요. 네. 운동도 잘하고 인싸. 그리고 핵인싸. 핵인싸 진짜. 완전 진짜 초특급 핵인싸. 핵인싸고 교우 관계도 당연히 좋고 집도 엄청 잘 사는 거죠. 근데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냐? 얘가 오지수의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 계기에 의해서. 네. 제가 되게 호주 추상적으로 사업.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이라면은 이게 설득을 하거나 야, 너 미쳤어?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거나 신고를 했겠죠. 그쵸.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경찰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백율이라는 학생은 사업에 자신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 이유가 뭐냐? 이 부모가 연예기획사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성공한 엘리트 부모예요. 엘리트 부모인데 이 백율이를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막 아침밥도 제대로 안 주고 녹즙 주면서 몸매 관리해라. 맞아요. 어려운 책 읽게 시키고 뭐 이사회도 참석해라. 고등학교 2학년짜리한테 이사회 참석하래. 뭐 이런 일들을 시키는 그 압박감.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오지수가 하는 이 소위 말하는 포주 일을 하던 스마트폰을 백율이가 입수를 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초반이고요. 중반으로 넘어가면은 둘이 동업을 하고 그냥 잘 굴러가냐? 아니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서민이라는 또 다른 비중 있는 조연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오지수와 백율의 학교 동급생이에요. 조건 만남 성판매하는 학생이에요. 판매자인 네. 미성년자지만 그쵸. 판매를 하고 있는. 그래서 폭력적인 성구매자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일을 그만두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서민이라는 학생은 자기도 일진이지만 소위 일진 남친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돈 때문에 만나는 걸까? 조건 만남이 없으면 나는 뭘까? 이런 고민도 하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캐릭터죠. 그 와중에 이 백율이와 오지수가 하던 동업이 이 서민이의 어떤 행동과 맞물리면서 조폭까지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여기서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10화에 걸쳐서 펼쳐지는 얘기입니다. 이야, 4분 만에 끝냈다. 야, 이 정도면 거의 이 다 정도면 하셨죠. 스포일러는 없지만 아, 대충 네. 어떤 드라마인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책플릭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과 책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팟빵, 오디오 클립 게시판 또는 flix.pod@gmail.com으로 방송 후기나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 책플릭스 계정 팔로우하시면 방송 업데이트 소식과 다양한 이벤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견 바랍니다. 저희가 이 각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먼저 오지님부터 준비해 오신 이야기 나눠주세요. 진짜 이 드라마가 되게 많이 화제도 됐고 주제도 엄청 뭐랄까 기존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소재이기도 하고 되게 파격적이라서 맞아요. 되게 요소가
정말 얘기할 게 많아요. 많은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인물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갔던 우리 캐릭터인 서민이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서민이 캐릭터가 그 아이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네. 정다빈 서민이 배역을 맡은 네. 정다빈 배우가 우리는 다 기억하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는 게 세상에 등장했을 때 맞아. CF에 나왔던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세요 하던 그 소녀가 이렇게 어엿하게 커서 고등학생, 조건 만남, 성판매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이 캐릭터는 미성년자지만 어쨌든 성판매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네. 성매매 알선 관련 방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셈이 됩니다. 사실은 알선과 판매에 어쨌든 적절히 개입을 했기 때문에 오지수처럼 직접 알선한 사람과 함께 이 판매자인 서민이도 결국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되게 마음이 여리고 그때 그 아까 말씀하신 트라우마틱한 사건 때문에 한 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같은 성판매 상황이 놓일 때마다 공황 발작 비슷하게 발작을 하고 이런 이 서민이 캐릭터를 아까 말한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경호업을 제공하는 이 실장이 구해주면서 애틋하게 조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서민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되게 연민이 가요. 솔직히 말하면. 되게 본인도 스스로 이 일을 하면서 갈등을 많이 겪고 이 일 자체가 나쁜 거라는 거를 좀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치. 불법이라는 거. 그리고 경찰이 올 때 도망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지는 하고 있어요. 얘가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이게 그냥 재밌어서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민이는 계속해서 이 조건 만남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심지어 트라우마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실장이 못하게 막았을 때도 빼앗긴 걸 되찾듯이 조건 만남에 일하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서민이가 마치 되게 불쌍한 피해자처럼만 그려졌는데 사실은 가해자고 범죄자 아니냐, 이거 미화시킨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서민이가 과연 범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냐, 피해자냐,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서민이가 조건 만남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걸로 어떤 일종의 자기 서열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위치를 유지하고 일진이니까. 친구들, 그 남자친구한테 자기 돈을 써서 막 이렇게 제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저는 목숨만큼도 중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때로는. 그래서 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민희가 어떤 선택을 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냐 그리고 했냐.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 오지수가 처한 상황, 백유리가 처한 상황에서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냐 그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스스로 어떻게 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성매매를 했을 때 우선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걸 소비하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우선 범법자니까 가해자라고 하지만 저는 사회적 피해자라는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조건 만남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우선은 그걸 소비하는 층이 있었으니까 그 통로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가담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고모네 집에서 머무는 걸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모가 많이 신경 써주지 않았던 것도 그냥 얼핏 보여요. 왜냐면 조건 만남을 하면은 밤을 새야 되고 막 그쵸. 새벽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누군가가 저지를 하지 않았고 거기에 그쵸.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 방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렇죠. 어쩌면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피해자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약간 맞습니다. 비슷한데 이게 아무래도 성매매는 불법이죠. 불법이니까 이제 네. 범법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가해자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서민이가 과연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렵다. 사실 성매매에 대한 규제도 이제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방식은 포주와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방식이고 판매한 판매자. 여성에 대해서는 그쵸. 처벌하지 않는다. 그 모델을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죠. 있었고 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이라는 캐릭터에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캐릭터로부터 모든 사건이 출발을 하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거기 나오는 다른 이제 조건 만남을 하는 판매자들처럼 막 강단이 있거나 그냥 막 고민 없이 그냥 하면 해버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막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냥 제대로 해야지 이래버리면 또 아무런 사건이 안 일어날 텐데 그거를 못하고 막 경찰 왔을 때도 막 우왕좌왕하고 자기 권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근데 맞아요. 또 옆에서 도와주는 오지수에 대해서 되게 이상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맞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화내고 막 갑자기. 일종의 유대감 같은 것 정도는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 서민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이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전 디자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오지수나 백유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펙부터가 약간 넘사벽이잖아요. 그래요. 좀 그쵸. 달라요. 네, 아까 다른 넘사벽이고 느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별로 없어요. 이건 없는, 이따가 어. 뒤에 좀 더 이제 그 책디가 준비해온 주제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년 범죄라고는 하지만 이 주인공들에게 죄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좀 없어 보이는데 서민이는 본인도 되게 이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계속 내비치는 대사들을 치잖아요. 맞아요.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 서민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뭐 피해자 가해자라는 프레임보다는 그렇죠. 서민이는 왜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까? 네.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서민이가 이 일을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가 계속 자기도 고민이 되고,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왜 저렇게까지 돈이 필요할까? 사실 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아니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고가의 뭐 선물을 누군가한테 사주거나 음. 어떤 다른 의미들로 인해서 이 일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것도 알바가 아닌 이 범법 행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선택이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저는 여기에 이런 기준을 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똑같은 어떤 경제적, 심리적으로 이런 서민이가 처한 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주어졌는가. 서민이가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고액이면서 이 서민이의 그 급박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손쉬운 선택지가 아니었나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가 쉬운 선택지가 아니게 바꿔줘야 되는 맞아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들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이제 일종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거를 복지로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사실 오지수도 이제 이 소위 포주의를 중간에 잠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때 정말. 그때 이제 네. 택배 알바 한번 한 다음에 죽을 뻔한다. 그러니까 막 파스 붙이고 막. 고액 알바 맞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도시에 살면서 자기가 생활비를 다 내야 되는, 다 네. 감당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막 학원비도 뭐 40만 원씩 이렇게 나오던데. 고등학생이라 네. 비싸더라고요. 수능 그러니까. 잘 보는 게 목표인 친구이기 맞아.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등록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오지스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10대 청소년이 이 정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상황에 노출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지수도 문제도 있죠. 그렇고 그리고 미니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생활비를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청소년은 많이 없잖아요. 다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다수는 돈을 벌어서 친구들한테 쓰려는 욕구가 강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학창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엄마한테 엄마 나 애들 사는 그 지갑 살 거니까 나 30만 원 줘라고 했을 때 엄마가 과연 주냐? 그러니까. 절대 안 준단 말이에요. 그 돈을 그러면은 내가 그 무리에 끼기 위해서는 그 지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마련을 하냐라고 그렇지. 했을 때 이런 성매매 알바가 더 쉽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달 알바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뭐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배달 알바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심리는 노스페이스 패딩이라든지 그때 유행하는 어떤 물품을 사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근데 그런 심리를 우리가 이해해야지 이 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규리 같은 경우 경제적인 아쉬움 하나도 없는데도 맞아. 이 일을 뛰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뭐 경제적이거나 혹은 심리적으로나 어떤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각각의 인물들이 이런 선택들을 했을 때 그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어떤 심리적인 이유로 그 선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지 다른 대안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 그걸로 상징되는 인물이 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재밌죠? 안 보신 네. 분들도 한번 이 서민이라는 캐릭터에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는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얘기 해보고 싶고 덕피디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청소년 드라마라고 분류가 되잖아요. 청소년물을 그런가? 다룰 때 재밌게 볼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어른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을 어떻게 그리고 주인공은 있는가. 청소년이지만 그렇죠. 그 네. 주변의 어른들. 그래서
이 주인공을 중심으로 좀 보면 오지수의 아버지, 제가 아까 도박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무능한 사람.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사람이죠. 한심한 사람이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게 뭔가 이제 극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오지수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지수가 쉽게 말해서 오지수가 뭔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무언가를 전부 다 무너뜨리게 한 역할로 도와주지는 나오죠. 못할 맞아요. 망정. 이미 뭐 따로 살고 있었지만 되게 한심한 방식으로 뭐 자기가 폭력적이라서가 아니라 되게 사람 좋은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순진하고 허허 웃고 허허허 다니고 맨날 허허허 막 근데 이렇게. 너무 한심한 거야. 생활력도 없고. 아무튼 뭐 그런 한심한 어른이 하나 있고 이제 반대로 여자 주인공인 백유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되게 평가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되게 옥죄는 어른으로 나오죠. 너무 쉽지 그 않아요. 분위기가 연출도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되게 소름 끼치는 저도 방식으로 숨 막 조명도 되게 막히더라고요. 어둡게 깔아놓고 막 중간에 막 뭐지 상상으로 막 어. 부모님에게 뭔가 해를 가하는 그런 연출도 들어갈 정도로 백유리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그리고 좀 비슷하게는 이제 그 연예기획사라는데 백유리 엄마 아빠가 연예기획사에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나오죠. 맞아요. 연습생들. 나오는데 연습생들 막 평가하면서 막 저희가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봐왔던 되게 막말하는 지상파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인격 모독 같은 막말들을 해대는 그 심사위원들 또는 압박하는 어른 중에 하나로 또 기억나는 게 오지수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학원비를 못 냈을 때 네. 학원 강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네네. 야 뭐 너 수능 어떻게 해야지 뭐 너네 반 지금 정원대 얼마 안 남았어 학원비 입금해라 이렇게 애한테 계속 압박을 하잖아요. 좀 못 그런 내는 어른들. 이유를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너 그러니까. 괜찮냐? 음. 갑자기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보통 부모님이랑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그렇죠. 법도 한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그려진다고 볼 수 있는 어른들이 있고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그래도 착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좀 개념적으로는 노력을 하지만 늦는 어른들이라고 한 발 늦는 분들.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맞아요. 오지수의 담임 선생님, 아, 오지수의 맞아요. 담임 선생님, 박혁건 배우님. 박혁건 배우가 연기하는 사회 선생님이죠. 사회 선생님이고 맞아요. 되게 인권과 맞아요. 뭔가 대변을 해주려고 하는데 시스템 앞에서는 학교라는 전체 시스템 앞에서는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쵸. 그리고 경찰 김여진 배우가 연기하는 혜경이라는 캐릭터는 여기도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촉도 능력도 좋기 때문에 맞아요. 열심히 이게 무슨 하고. 뭔가 이제 서민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조건 만남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이 혜경이라는 경찰이 어른들 중에 가장 먼저 파악을 하죠. 맞아요. 파악을 해서 뭔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또 경찰 전체를 보면 시스템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맞아요. 같이 다니는 파트너가 이제 계속 뭐 그런 거를 네가 신경을 쓰냐 어. 형사과에 맡겨라 라고 막는다거나 되게 여러 번의 폭력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항상 늦죠. 맞아요. 항상 늦어요. 항상 맞아요. 늦게 나타나고 모든 뭔가 영화 그렇죠. 저 사람이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우리가 봤던 뭐 NCIS라거나 이런 어. 범죄 수사물에서는 경찰이나 안도가네요. 이런 사람들이 어. 주인공이잖아요. 맞아요. 그 퍼즐을 풀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항상 늦어요. 항상 저는 늦는. 이걸 늦는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더 캐물어주는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집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리를 유지하지. 학생 때 보면은 꼭 선생님들이 누가 담배 폈던데 화장실에 담배 누가 폈어? 라고만 물어보고 근데 본인들도 안단 말이에요. 요즘에 누가 폈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그쵸. 더 이상 귀찮은 일 만들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묻어버리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 두 분은 그걸 파헤치려고는 하지만 그렇지. 그 선을 넘지를 않는 못하는 거예요. 더 깊게 가지 벽을 못하죠. 깨부시는 그러니까요. 좀 오바스럽게라도 조금 더 집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이제 되더라고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저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뭔가 바로 진실에 더 코앞에 다가갈 수 있는데.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이렇게 한두 명의 선의를 가진 어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전체, 경찰 전체로 봤을 때 답답해지는 이게 되게 저는 시스템이 무능한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요. 은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분명 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앞에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돈을 버는 상황까지 내몰려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게 메인스트림인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어른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 청소년들이 결국에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문제의식이 2015년에 나온 학교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교육 관련한 전공을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를 되게 관심 있게 봤었는데 오. 학교 20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나라 배우와 강다니엘 배우가 나왔었거든요. 선생님으로 아. 나왔죠. 선생님으로 나왔고 맞아, 제가 이제 맞아.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사들의 포르노다 이건. 굉장히 노골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근데 사회 문제에 되게 직시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막 학교 폭력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무슨 4대 맞아요. 악인가? 4대학으로 들어갔죠. 그거랑 좀 얽혀서 나오긴 했지만 그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학교 폭력 문제에 집중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교사들이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무슨 정의회사도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하지만 계속 노력하는 거야. 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좀 변해가는 어른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학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학교 2015도 되게 학교 안에 왕따 문제 이런 거 다루거든요. 다루는데 거기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아예 없다시피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몰라. 문제 상황도 학생들끼리 있고 그 학교 2013은 해결을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계속 개입을 해요. 그게 뭐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근데 학교 2015에 나오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되게 무슨 뭐 학교 폭력이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뭐 학폭위를 열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장치처럼만 들어가 있지 전혀 중요한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해결도 결국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상징적이라고 봤거든요. 그때 이게 더 이상 10대들 그 학생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른이나 시스템은 개입이 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되게 이미 5년 전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으니까 반영이 된 거겠죠. 약간 그런 것들이 인간 수업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두드러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드라마 자체가 워낙 그 스릴러 범죄물로 이렇게 그 문법대로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만들고 이제 범죄가 쭉쭉쭉 진행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진 않지만 어른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유형별로 좀, 다 그쵸, 있네요. 골고루 있긴 있네요. 있다. 제가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실장이라는 캐릭터. 특이한 특이하죠. 캐릭터죠. 최민수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인데 아주. 네, 이분이 가장 뭔가 좀 독특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어른들 중에. 뭐라고 규정하기 되게 애매한.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이실장 캐릭터 어떻게 보셨는지만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니도 그렇고 오지수도 그렇고 이 최민수라는 이 실장 배우한테 엄청 기대잖아요. 이 역할에. 그쵸. 근데 그게 약간 중학생이 고등학생 일진 짱을 백으로 둔 느낌.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최민수가 가지고 있는 이 실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싸움 잘하는 거, 힘밖에 없잖아요.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요. 정말 어떤 그러니까 사회정치적 학생들 힘이 아니라. 사이에서는 어떤 선생님이라는 직위, 어떤 지식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힘센 사람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냥 이들이 청소년이니까 그 선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선을 딱 그냥 이 실정 정도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약간 그렇네요. 각자도생이니까 이 드라마에 어쨌든 물리적인 힘. 음. 그쵸. 이 사람이 실제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어떤 지위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 실장에 대한 어떤 전사나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이 사업에 개입하게 되는지가 사실상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 맞아요. 드라마 되게 시즌에서는. 신비감에 휩싸인 네. 캐릭터로 나오죠. 오히려 저는 상상 속 인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문신도 많고 되게 특이해가지고 막 실존 인물 같지 않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이 드라마 그 감독하신 감독님도 인터뷰를 찾아보니 되게 상징적인 어떤 캐릭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그러려고 되게 디자인을 더 되게 이것저것 미화 실적으로 덕지덕지 했던 것 같아요.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핸드폰도 막 폴더폰 다 쓸어 맞아, 담아가지고 굳이 너무 90년대 잘하고 막 봉고차 같은 거 끌고 다니고 되게 뭐랄까 이런 로망 가지신 남성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강가에서 막 브루스타 켜놓고 맞아, 맞아. 뭐 끓여 먹고 되게 거칠고 막 되게 마초적인 이미지. 그래서 아니 되게 시대에 동떨어진 듯한 인물로 어떤 이미지가 보여요. 근데도 일부러 이렇게 연출을 했겠죠, 아마도. 근데 저는 사실 감정의 어떤 이유, 개연성이 못 찾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까지 서민이라는 아이에게 이분이 어떤 연민이라고 감정, 해야 되나? 공감? 감정이 연민? 없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어떤 감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안쓰러운 느낌이랄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디테일하게 이분이 어떤 인물이고 전에 어떤 사건을 겪고 이런 게 안 나와서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히 어떤 딸 같아서 너무 마음이 쓰이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 사실 이 사람 돈을 받고 보호해주는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적극적으로 이 사건들에 자기가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이 실장에 대한 해석들이 되게 분분한 것 난무해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요소가. 다른 어른들은 되게 일관성 있게 어떻게 보면은 쭉 가거든요. 맞아. 그 아까 앞서 맞아. 말씀드린 설명해드린 그 캐릭터대로 가는데 이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규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고 되게 애매해요. 맞아요. 좀 애매해요. 말하기가 결말까지도 정말 애매해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 책디는 혹시 어떤 얘기 해보고 싶었나요? 저는 매 회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막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인간 수업 매 회 끝에 이런 자막이 나와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알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이렇게 맨날 나와요. 근데 난 처음에 보고 뭐야 이게 하면서 맞아요. 소재 자체가 좀 논란이 많으니까 비난을 피하려고 뭔가 형식상 이런 자막을 넣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루머에 따라한 줄 알았어요. 아, 거기도 이런 게 나와요? 거기도 이제 뭐 주제가 이제 자살이나 이런 청소년 폭력에 대해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를 하거든요. 캠페인을.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 스타일인가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왜 생뚱맞게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지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매회 거듭해서 보다 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를 소재로 한 드라마를 그냥 우리가 소비하고 와 이렇게까지 범죄를 저지르네 그냥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정말 그런 청소년이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문구가 아니었나 싶고요. 극 중에서 오지수도 자신의 범죄가 좀 버거워지니까 선생님한테 막 털어놓고 싶어하는 그 장면이 몇 번 등장을 하잖아요. 갈등을 하죠. 네, 근데 결국에는 말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좀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청소년에게 학교가 세상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면은 그 오지수가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라고 털어놓는 건 우리가 회사 부장님한테 부장님 제가 도박으로 파산을 했어요라고 말하는 것만큼 말이 안 되고 자존심이 상하고 쉽지 않지. 부끄럽고 쉽지 않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학교와 직장은 어머니 다르지만 그래도 직장만큼이나 학교는 이 아이들한테 정말 큰 세상인 거라는 거죠. 전부죠, 전부.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은 이렇게 끙끙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채주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걸 관심을 소구하는 방법으로 문구를 택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다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근데 이거의 약간 아이러니는 네. 일단 청소년은 못 보고 그쵸? 청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그래서 캡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규정상 제 아, 맞아. 핸드폰에서 캡처가 안 되죠. 캡처가 안 돼서 안 돼, 외워 안 이렇게 돼. 이렇게 슉 지나갈 때 외워야 돼요. 아니, 사진으로 찍어서 하면 되지. 아니 내 핸드폰을 누가 찍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핸드폰으로 보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여담이었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런 거를 되게 신경 쓴다는 게 넷플릭스 혹은 이 제작진이 신경 쓴다는 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처음에 그 첫 회가 이제 업로드 됐을 때 그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원데이 클래스라는 이제 제목으로 어떤 강연을 제공을 했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안 사실인데. 그래요? 그래서 배우들과 이제 그런 권희룡 교수나 이런 각 경찰이나 이런 경찰대 교수님이나 프로파일러나 이런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왜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강연을 막 듣고 그 배우들 얘기도 듣고 이런 작은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사실 좀 저는 의도는 좋지만 이 드라마 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 강연을 봤을까는 좀 별개의 문제로 한다면 이런 의도로 제스처를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고 봐요. 어쨌든 노력을 우리는 했다. 이 청소년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어떤 콘텐츠로 우리가 그냥 소비하고 끝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 뭔가 좀 청소년 문제 얘기하고 싶다라는 그냥 어쨌든 상징으로 저는 읽었고 실제로 이걸 찍을 때 여성 미성년자 배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런 여성 관련 성매매라든가 이런 그 주제들이 그 배우들이 찍기에 되게 심리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또 엄혜정 여성 촬영 감독이 이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촬영을 하고 이제 제작하시는 감독님이나 작가님도 그 여성 촬영 감독의 입장에서 여성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을 주냐를 끊임없이 체크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청소년 얘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소비되는 어떤 엔터테인먼트로 끝나지 않기를 좀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런 전화번호나 이런 안내 정보도 넣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노력이 제작진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는 느껴지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왜 그런 노력이 필요했을까? 이야기로는 그걸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 되게 좀 다 본 다음에 이게 청소년 왜냐면 작가나 이제 감독 인터뷰를 쭉 훑어보면 그 방금 얘기하신 취재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범죄의 실체라고 이런 건 왜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싶었다라는 선한 의지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보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드느냐, 우리가 실제로 이걸 본 다음에, 혹은 보는 과정에서 재미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들이 어디들이냐, 약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 드라마는 완전히 그냥 퍼즐 짜맞추는 재미가 있는 스릴러라고 보거든요. 추리와 뭐 어떤 네. 범죄 이런 네. 스릴러. 그러니까 제가 앞서 학교 2013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도 이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현재의 일진이 있고 과거의 일진이 있어. 과거의 일진들이 현재 일진과도 또 갈등도 하고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어요. 과거 일진들은 지금 되게 얌전한 학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일진. 막 스펙타클하게 막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뭐 교사들과의 갈등도 있고 하는 그런 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그 일진이었던 친구들이 그 과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삶이 힘든지. 망가지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죄의식에 시달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범죄 이후에 무엇이 남는가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그때 주제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인간 수업은 그런 것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의도적으로 약간 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그려내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윤리적인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서민이의 남자친구로 나오는 일진도 있죠. 기태라는 캐릭터. 이 기태라는 캐릭터는 평소에 이 일진이 괴롭히는 피해자들, 왕따는 아니지만 뭔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셔틀. 그쵸. 뭐 그렇게 온갖 불리는 것들을 친구들. 다 지시를 하고 거의 뭐 상사처럼 구는 우스꽝스럽게 그리잖아요. 진짜 이거- 심지어 퇴근해라고 해요. 네. 퇴근해 이렇게 말해요. 그쵸. 그 이 셔틀들한테. 친구들의 고통은 아예 그냥 개그로 소비해버리는 맞아요. 거예요. 코믹한 요소로 그냥 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지수나 백유리가 이렇게 조직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죄의식을 갖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의 테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 둘 사이에는 애틋함이 있잖아요. 약간 되게 놀랐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니, 약간 자기가 포주로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신경 쓰지 않지만 내 옆에 있는 애의 고통은 신경 쓰는 뭐 이게 약간 무슨 나치 전범이 집에선 따뜻한 아빠였다. 악의 평범성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허술하고 납작했다는 거죠. 약간 인간 속 드라마만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재미가 없다 이건 아닌데 죄의식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 드라마 자체도 사실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서사로서 풀어내고 있는가. 그쵸. 근데 서사로서 그걸 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덕지덕지 붙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강의하고 강의도 하고 문구도 그래서 넣고 인터뷰도 우리 많이 이렇게 하고. 열심히 준비했어. 그런 거 맞아요. 아니야. 뭐라는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면은 뭐 가해자들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거 가해자 서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망가졌는가가 더 맞아요. 중요하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잘 그려낸 작품들이 많이 맞아요. 있죠. 그래서 과연 인간 수업은 좋은 드라마인가 궁금해지니까 재밌게 보기는 봐요. 보긴 보는데 다 본 다음에 이것을 명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약간 저는 물음표가 남긴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거기서 조금 멈칫했는데 제가 점점 갈수록 오지수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응원하고 계셨나요? 막 있을 때마다 어머 내가 왜 얘를 응원하고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불쌍하게 거예요. 그려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막 불쌍하게 그려지지는 않는데 그거를 자꾸 연출해서 조심하려고 했구나가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미화시키려고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이게 보였기 때문에 맞아. 어쨌든 이걸 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저도 그 말에는 동감이 됩니다. 그쵸. 문제의식이 좀 더 나갈 수 있었다. 왜냐면 사실 청소년들이 이걸 보면 저는 그 생각했어요. 아 잘못하면 내가 섣불리 범죄에 끼어들면 저렇게 파멸하는구나를 오히려 느껴서 무서워서 뜨거 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이게 왜 나쁘고 악은 뭔가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유 잘못하면 저렇게 큰일 나는구나 네. 뜨거 정도지 어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오프닝으로 이번에 골라온 트와일라이트 살인자들에 보면 그게 트와일라이트 살인자들이 트와일라이트 살인이라는 사건이 이제 영국에 있었던 걸 살해 현장에서 트와일라이트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범죄자들이. 네, 그 사건이 있어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들은 그럼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고 잡혔으니까 경찰이 갔을 때 트와일라이트 영화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트와일라이트 살인자들이에요. 그 재판 과정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쭉쭉쭉 이제 사건 개요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때는 굉장히 뭐 아까 청소년의 심리의 특수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인간 수업이 과연 그렇게 제가 읽었던 기존의 청소년 범죄들, 청소년 가해자들이 생각했던 것다고 알려진 것들이나 그런 보였던 행동들과 과연 얼마나 현실을 담아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픽션이니까 사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이 드라마를 가지고 엠번방 사건
거기도 10대들이 주도적으로 범죄에 참여를 했었죠. 이렇게 연결짓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확한 것인가? 물론 뭐 100% 정확한 건 없겠지만 조금 이제 우려도 들더라. 뭐 이게 전부가 아니다. 야, 이거 본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10대들이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기엔 약간 좀 다를 수 있다. 그 부분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드라마 인간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각자 한 줄 평 준비했죠. 오진님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수업에선 무엇을 배웠나요? 이렇게 막 한 줄로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어 제목은 이제 익스트라 커리큘러고 그 다음에 한국 제목 인간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실 밖을 나가서도 언제든지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서 밖 세상을 살면서 친구와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또 어떤 용돈이나 알바로 번 돈으로 무언가를 소비하면서 세상과 이제 작용을 하면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지수와 백유리와 서민이 이 친구들은 학교 밖에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들이 배운 인간 수업은 뭘까? 그 내용을 계속 얘들이 뭘 배운 건 있을까?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될 수는 없지만 제 한 줄 평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수업에서 배운 거는 남의 불행으로 세운 공든탑은 쉽게 무너진다. 라고 저는 교실 밖에서 한줄 배운 평을 건 그것이군요. 기껏 해봤자 이걸 배웠다. 그러니까 바쁘다 현대 사회잖아요, 저희가. 근데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경쟁인 것 같아요. 근데 지수는 자신의 삶을 놓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을 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을 그냥 인정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우리 부모님이 집을 나갔고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그걸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해서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이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어떻게든 이 평범한 삶을 내가 궁금한 거를 들키지 않고 이 평범한 삶을 유지해 가면서 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뭔가 자꾸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범죄가 자신의 평범한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범한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불행을 자초해서 세운 공들인 자신의 인생이 결국에는 범죄였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발목을 잡고 자꾸 수렁으로 빠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성실해서 끔찍한 각자도생. 그러니까 지금 각자도생이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10대들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가족도 의지할 수 없고 학교도 의지할 수 없고 경찰로 대변된 사회 시스템도 의지할 수 없고 뭐 내가 힘이 있는 게 짱이죠. 그게 이제 오지수나 백유리한테는 돈이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살아남을지만이 기준이 되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이게 범죄라는 것에 대한 제시 이런 부분들은 흐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얘들은 성실해. 똑똑하고 성실해. 막 해킹도 막 할 줄 알고. 더 막 무서워. 공부도 열심히 해. 심지어 백유리는 사업 감각이 있어서 사업을 맞아요. 키우려고 하잖아요. 오티스와 것들. 매부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는 일석이조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인간 수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 보면서 브레이킹 배드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많더라고요. 제가 브레이킹 배드 시즌을 다 본 사람으로서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재밌네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자가 엄청 나오죠. 과자가 엄청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 먹더라고요. 백유리가 거의 과자를 감자깡부터 해가지고 하루에 3깡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깡 정도. 회당 네. 3깡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 이틀 만에 다 봤는데 보다가 너무 과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편의점 가서 사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사놓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중간에 끊고 갔다 와야 맞아요.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점에서 파는 햄버거 그런 거 꼭 그러니까. 네. 감독이었나 작가였나 감독이었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서 그 과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 아, 백유리와 오지수 사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맞아. 되게 소소한 대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쓰레기도 그죠? 보관하고 쓰레기도 막. 그 쓰레기 전 접는 거 보고 되게 놀란 게 제가 과자 봉투 무조건 그렇게 리본으로 접어서 버릴 버려요. 때 그렇게 접어서 버려요. 약간 빗질하고. 변태스러운 그걸 모으잖아요. 그 뭐지? 맞아 모으더라고. 그거 모으는 것도 이상해. 챙겨서 가더라고. 막. 거기 뭔가 이제 백유리와의 뭐 어떤 그 음. 관계에 대한 자기 감정이 담겨 있었겠죠. 네, 그런 소품들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인간 수업과 함께 보면 좋은 작품들 추천해드리는 에피소드로 내일 바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